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항상 저에게 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금일은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에 대해서 제가 숫자로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DB형, DC형 똑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회 연봉을 5천만 원으로 뒀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초회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30년간 일을 했을 때 DB형과 DC형의 퇴직금 차이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볼 것인데요. 아무래도 DB형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요, 시장 위험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퇴직금만큼은 그대로 퇴직 자산으로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아마 DB형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물론 DB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안전한 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왜? 사회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은 지켜지거든요. DB형에 가입을 하셨다라는 것은 내 기대 수익률은 임금 상승분이 다라고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대기업 그리고 공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연평균 3% 정도가 연봉이 인상이 됩니다. 이때 3% 인상이 되는 연봉 인상 부분은 복리로 오르게 되죠. 그래서 3%의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연 3% 수익이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의 80% 정도가 현재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사할 때는 5천만 원에 시작을 했지만 30년 동안 근무를 했을 때 연평균 3% 복리로 급여가 상승을 하면 시작할 때 시급이 19,936원이었다라고 하면 30년 후에는 48,390원의 시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 2,100만원 정도의 연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것은 1일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 30일 곱해주고요. 그리고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을 해주면 거의 한 달 월급이 나오는 거죠. 1개월 월급이. 이걸 이제 연수로 곱해주면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초에 연봉 5천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은 30년 후에 퇴직금으로 얼마가 발생을 하냐 그러면요, 3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 3억을 연금으로 수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로 넘기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세금을 떼야 되죠. 한 4,700만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IRP 계좌로 넘겨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을 하지 않죠. 요랬을 때 30년 동안 월 90만 원씩 매월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한 12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은 21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될 거예요. 평생 30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해가지고 3억 원을 퇴직연금 자산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연금 자산을 마련을 해서 210만 원이란 돈으로 30년 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210만 원이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210만 원이란 돈으로 내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30년 후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매년 인플레이션은 2%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금만 3%씩 복리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복리로 매월 2%씩 오르게 되죠.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63%의 수익을 가지고 옵니다. 요게 임금 상승분이죠. 3%의 복리로 쌓였을 때.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2%씩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격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여기에 37%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내 기대 수익의 실질 수익률은 25%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은퇴 자산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연금으로 받아 가지고는 내가 생활할 수 없으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서 통닭집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요.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내죠. 세금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억 초과하시기 때문에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요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4,790만 원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2억 5,500만 원의 돈을 퇴직금을 수령을 하게 되는데 2억 5,500만 원으로 통닭집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기 힘든 가격 돈이에요, 이 돈은. 근데 30년 후에 이 돈으로 통닭집을 한다? 택도 없죠. 왜?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DB형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 노후를 포기를 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DC형을 DB형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초의 연봉 5천만 원이고요. 퇴사할 때 급여는 연봉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급여 상승 똑같이 3% 적용을 시킨 거죠.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상담을 해보면요, DC형으로 전환을 해 놓으셨는데 투자 위험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안기 싫어 가지고 정기 예금이라든지 MF라든지 이런 안전성 상품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투자 위험 안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절대 DC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DB형으로 옮기셔가지고 DB형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결과값 한번 볼게요. 정기 예금이랑 MMF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록 가지고 있어 봐야 연 1.4% 정도의 최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DB형이랑 DC형 차이는 DB형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만 DC형은 매월 적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적립금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냥. 그러면 퇴직금이 원금 누적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매년 1.4%의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서 2억 4,600만 원의 전체 퇴직연금 자산을 마련하게 되시는 거죠. 그럼 DB형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의 퇴직금이 발생을 했지만 DC형 1.4% MMF나 정기예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억 4,6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DB가 훨씬 유리한 게 맞죠. 여기에서 위험을 조금 안고 조금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연 4% 정도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ETF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 운용을 했을 때 연 4%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 수익률에 4%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4% 넣으니까요, 변하죠. 이렇게 이 4%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원리금 합계 수익률 합계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 그러면요, 3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DB형보다 많은 금액이 되죠. 만약에 6%를 기대 수익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또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6%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매년 6%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5억 원의 퇴직 자산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DB형보다 무려 2억 원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 수익을 이렇게 꼭 낸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이 6%라는 수익률은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연 6%는 크게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수익률은 아니죠. 안전하게 조금 가져가면서 적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만 조금 있다라고 하면 연 6% 수익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가 연 6%로 계산을 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관리를 해보면요, 한 8%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8% 정도 낸다라고 하면 퇴직자산은 한 7억 정도가 마련이 되는 거죠. DC형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DB형하고 차이가, DB형은 회사 계정이지만 DC형은 본인 계정이잖아요. 그죠?
본인 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와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워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주변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DC형을 운용을 하시면서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관리자 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어드바이스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앱 사용 방법이라든지 퇴직금 수령하는 방법이라든지 세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지정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삼성증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앱을 여셔가지고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고객센터 신청 변경해서 투자금융대행인 모집인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에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0790을 누르시고요. 0790입니다. 조회를 누르시면요, 제 이름이 뜨고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이라고 뜹니다. 그죠? 여기에 저는 지금 계좌가 없어서 나오질 않는데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 가능한 계좌가 나와요.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다음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 클릭하시고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를 관리자로 등록을 하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익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꼭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드리겠다는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지만은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제가 시간에 상관없이 상담해드리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시간에는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거고요.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